이제 성격 특성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감정 조절이 더 어렵고 또 종종 그 기분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한 이 자신의 슬픈 기분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기분이 좋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직장 환경 역시 개인의 감정 조절 성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집단 내 다양성은 감정 조절 가능성을 높이고요. 예를 들면 젊은 직원들은 그들의 그 작업 집단에 연장자가 있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더 조절한다는 것이죠. 인종의 다양성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성이 낮으면 이 소수인종은 가능한 한 다수인종에 적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양성이 높고 또 다른 인종이 많이 있다면은 다수의 인종은 전체 집단의 자신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또 조절할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 다양성의 긍정적인 결과, 즉 감정을 보다 의도적,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바꾸는 데는 노력이 들어가고 또 이미 감정 노동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노력이 결국은 탈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때때로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실제로 감정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무서워한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한 것을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그 기분을 가져올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와 유쾌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동료와 불쾌한 대화를 피하는 것보다 친구와 유쾌한 대화를 하는 것이 긍정적 기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감정 조절 기법에 대해서도 좀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 조절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억압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최초의 감정 반응을 차단 혹은 무시하여 억누르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사고를 촉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강력한 부정적인 사건이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가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용된 그 억압은 개인이 감정적인 사건에서 회복되는 것을 돕는 반면에 일상적인 감정 조절 기법으로서 억압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 능력, 감정 능력, 또 건강 및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정 조절 기법은 어려운 직장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또 연구에 따르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한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탈진 그리고 철회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감정 조절 전략의 정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 기법은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고 관리자들이 그들의 기분, 직무 태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최고의 리더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만큼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최고의 직원은 자신의 감정 조절 지식을 사용해서 언제 말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냉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감정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과 주장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윤리적 선상과 반대라는 이슈가 있는데 감정 조절의 이유와 그 결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또는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또 척하기 무슨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 집단에서는 스타벅스에서 그들에게 서빙하는 바리스타와 대화만을 하게 했고 다른 집단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행복한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기분이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감정, 기분의 역할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조직 행동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이죠.
감정지능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시사점이 이제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특히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감성지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감성지능 척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공군 선발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인력들을 보니까 높은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서 공군에서는 선발 기준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 후속 연구에 따르면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2.6배나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기분과 감정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리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은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은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조직행동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이 없을 때와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제시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한 선택을 한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독창적인 사고를 반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발견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기분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좀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다른 변수도 있음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리더십의 목표 중 하나는 창의성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이 창의성은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받지만 또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연구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창의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대안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기분 또는 이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 유연하고 또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이것이 왜 그들이 더 창의적인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활성화된 기분은 더 많은 창의성을 가져온 반면 비활성적인 기분은 그럴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4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피곤할 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제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피로함, 피곤이 새로운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이 감정과 기분의 중요성을 좀 제시를 해 왔는데 여러 연구에서요. 사실 혹은 뭐 거짓인지 관계없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분을 살펴보았는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모집인은 동료들에게 더욱 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러한 요인은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사의 좋은 성과 평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제 또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감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리더들은 종업원들로부터 더 큰 낙관주의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동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변혁적 리더들은 감정 공유를 통해 이 부하들의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고취하고 높은 성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리더들은요,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요. 또 부하들 역시 긍정적인 환경에서 더욱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부하들의 분석적인 성과가 좀 증가됐는데 이것은 부하들이 리더들을 돕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근로자의 감정 상태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사업과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리는 감정적 감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당신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또 웃음과 미소를 보이면은 긍정적으로 보통 반응을 하죠.
예,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종업원과 고객의 감정이 일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업원과 고객의 관계에서 종업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분 또는 감정을 인식한 고객이 더 오랫동안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반대로 종업원이 고객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종업원이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고품질 고객 서비스는 이제 종업원들을 종종 감정적 부조에 빠뜨리기 때문에 직원과 조직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긍정적인 기분을 장려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전이를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들이 있죠. 회사 일을 절대로 집에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사실 실행이 좀 어렵죠. 네, 좋은 소식은 이제 회사에서 이 긍정적인 기분, 이런 것들이 일이 끝나도록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 이후에 긍정적인 기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에 따르면은 그 직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저녁에서 집에서도 좋은 기분의 경향이 많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던 감정을 집으로 가져가더라도 다음 날이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집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에 이렇게 우리의 기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기분이 저녁에 이제 배우자에게 전이가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경험적으로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기분하고 직무 태도의 관계는 이제 좀 쌍방향인데, 주중에 이제 수행하는 일들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기분 역시 직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일탈 행동도 좀 살펴보면, 조직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규정을 위반하고 또 조직이나 구성원 혹은 모두에게 또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직장에서 일탈 행동, 이 부분은 이제 부정적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부정적 감정을 느낀 사람은 이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형태의 일탈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인터넷에 뒤지는 등의 단기적인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질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자리, 뭐 큰 사무실, 더 많은 연봉, 이런 것들,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이제 질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악의적인 일탈 행동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질투심을 가진 종업원들은 다른 종업원들을 좀 깎아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달성한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나쁜 그 기분을 비난할 다른 대상을 좀 찾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좀 진행이 되면 직접적으로 또는 언어적 또는 뭐 신체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파키스탄 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반생산적 행동 등과 같은 이런 더욱 공격적인 일탈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또 슬픔은 이러한 좀 일탈 행동하고는 공격적인 일탈 행동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분노든 이제 슬픔이든 모두 이제 직장 내 일탈 행동과 관련은 없지만은 이 종업원들이 조직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이 특히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이 이 화를 내고 또 공격적이 되고 또 직장에서는 일련의 이 부정적인 행동들이 막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의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의 강도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사고 증가 또 부정적인 감정의 관계를 연구한 이런 결과를 좀 보면요. 고용주들은 이제 나쁜 기분에 빠져 있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좀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쁜 기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직장에서 부상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욱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은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일 수 있고요. 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너무 당황하거나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기분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른 곳으로 좀 흐트러 놓기도 하고 또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은요, 팀 구성원 간에 서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팀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0명의 리더 그리고 그들의 좀 부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 이 감화 효과를 통해서 그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부하들한테 전이하는 걸로 좀 나타났고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좀 전체적으로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과 기분은 이제 둘 다 본질적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유사한 개념이고요. 하지만 이들이 서로 다르고 또 기분은 감정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상황과의 관련성이 더 낮습니다. 또 하루 중에 시간대, 또 주중에 요일, 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또 수면 패턴 이런 것들과 같은 많은 요인이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직행동론, 미시경 조직론 이쪽에서는 감정노동, 또 정서사건 이론, 감정 이론, 감정지능, 뭐 감정 조절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감정과 기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의 모든 조직행동론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관리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또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감정이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결정, 또 창의성, 동기부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진실하게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을 모델링해야 됩니다. 직원의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물론 이 긍정적인 기분을 가진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비스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고 또 고객 서비스를 위한 상호작용과 협상을 증진시킵니다. 직장 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감정과 기분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